안녕하세요. 매직에코 권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프로립의 서브플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 그래프나 차트를 한 화면에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여러 그래프들을 상하 좌우를 이렇게 배치해서 그리고 그래프 안에 또 하나의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스를 살펴보면서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매프로립에 있는 파이플롯을 임포트하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X로 numpy 어레이 해가지고 만드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새로운 것들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보면 피그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12에 12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전체 플롯 사이즈를 12에 12만큼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12는 12인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폭도 12인치고 여기 높이도 12인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걸 보면 이게 과연 12인치가 맞나? 라는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DPI나 이런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단위가 좀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서브플롯이라는 게 행, 열, 순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서브플롯을 정할 때 있는 순번이 1부터 시작한다라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numpy의 배열 같은 경우 할 때는 인덱싱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대부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0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서브플롯으로 정할 때는 이렇게 1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인덱싱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각각에 대해서 플롯을 지정을 했습니다. 서브플롯을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plt 서브플롯이라고 해서 2에 1은 x하고 y 이렇게 줬거든요. 1참수 그래프. 그 다음에 2에 2에 2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그리고 지금 x의 x제곱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과 4는 각각 사인, 코사인 형태의 삼각함수 그래프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볼 때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은데 지금 서브플롯에 2와 3, 그 다음에 i를 넣었습니다. 포문을 통해 가지고 i는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1,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부터 7 미만의 값을 전달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정수값으로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 5, 6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plt 텍스트 해서 텍스트 위치를 정해놓고 크기도 정할 수 있고요. 여기 스트링 해가지고 2에 3의 i라는 걸 하면 i가 계속 바뀌겠죠. 이걸 스트링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하게끔 하고요. 그 내용이 센터에 갈 수 있게끔 정을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겁니다. 지금 2에 3이거든요. 한마디로 6개를 만든다라는 것을 plt 서브플롯에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를 좌측 최상단에서부터 이게 보통 지정을 한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인덱싱이 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동일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피그 점 찍고요. 서브플롯 언더바 어드저스트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서브플롯 간의 간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0.4니까 0.4인치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각 서브플롯들이 이제 0.4만큼 어떤 간격을 두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위에 그래프랑 살짝 비교해 볼게요. 둘 다 피그 사이즈가 12에 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롯으로 볼 때는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서브플롯 하나씩의 그 사이즈는 위에 있는 그래프보다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가질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줄게 되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아니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큰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서브플롯을 침범하거나 이래서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 그 내용들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간격에 의해서 좀 작아졌다 생각하면 이 피그 사이즈를 조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정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크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브플롯이 아니라 서브플롯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서브플롯 S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달라 보여요. 뭐가 다를까요? 우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둘 다 6개가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는 지금 피그 사이즈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서브플롯으로 2에 3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위에 플롯 할 때는 어떻게 됐죠?
각각에서 2의 3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한 번에 선언을 해준 거죠. 2의 3 형태의 서브플롯을 만들고 있는 어떤 뭔가 배열, 메모리 공간을 잡아놓겠다. 특징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같은 형태의 그 순번 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방법을 쓰면 아까 AX를 받았잖아요. AX 가면은 각각의 서브플롯에 대한 넘파이 배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덱싱을 할 때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넘파이 형태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표시를 하려고 할 때 서브플롯으로만 쓰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좀 다르게 넘파이 배열, 2차원 배열 형태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위에 있는 내용들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6개였는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0의 1, 0이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조금 특이한 형태로 표시하는 법에 대해서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떤 그래프는 좀 작아야 되고 어떤 그래프는 좀 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 형태에서 되게 작은 데이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좀 클 필요는 없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방대한 데이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Y축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X축은 좀 긴 것이 유리하겠죠.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리드 스펙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서브플로츠하고 비슷한데 서브플로츠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2의 3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뭐 W 스페이스 이런 거는 다 아시겠지만 간격을 준 거고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의 3 형태로 줄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한 최대 6개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사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PLT 서브플롯의 그리드 0의 0 그래서 뭐 일반적인 크기로 했겠죠. 근데 두 번째 걸 보면 그리드 0에서 1인데 1에서 뭐죠? 끝까지. 이거는 지금 슬라이싱 기법으로 사용했던 기법이라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쓰는지 한번 봐볼게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봤을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사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같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2차원 히스토그램 통해서 이런 걸 그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아봤어요. 조금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하면 이렇게 인버트 엑시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인버트 엑시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보통은 저희가 어떻게 되죠? 누적이 되면은 아래서부터 점층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X축에 있는 그래프는 인버트가 되어 있죠.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엑시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플롯 위에다가 플롯을 표현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AX1하고 AX2라는 걸 해가지고 각각의 그래프가 생성이 됐어요. AX1이 제일 큰 그림으로 배경에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AX2는 그거보다 작은 겁니다. 전체 그 내용 중에 그 PLT 내용 중에 위치를 정한 거죠. 레프트하고 보텀에서 0.65, 뭐 0.65 이렇게 놓고요. 위스 하이트를 해놨습니다. 이건 일종의 비율로 지금 생성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들 여러 개를 화면에 같이 출력을 할 수 있고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좀 유용할 수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 그래프입니다. 각각 X축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굳이 X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예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한 번에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표 위에 그래프를 다시 추가하는 그런 걸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이게 좀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데이터 시각화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